여러분, 주변에 보면 유독 말년에 편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젊어서는 번듯했는데 나이 들어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의 노년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재산 때문일까요?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차이는 학벌도, 소득도, 투자 실력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얼굴에 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가 급하지 않고 표정에 짜증이 없고 돈 이야기를 해도 불안해 보이지 않죠. 반대로 통장에 돈은 충분한데 얼굴엔 늘 화와 초조함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짜증내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지고 미래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돈보다 먼저 얼굴과 태도를 결정하는 이것이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가는 사람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돈이 아무리 늘어도 여유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차이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 특히 정약용 선생님이 생전에 그토록 경계했던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껏 몰랐던 가난의 덫에서 벗어나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의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부유하게 바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나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후를 구원할 지혜를 만나보시죠.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봄날의 화려한 꽃은 지났고 여름날의 뜨거운 열정도 한풀 꺾였지만 가을은 그 어느 계절보다 풍성하고 단단한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삶의 황혼에서 만나는 이 시간은 결코 쓸쓸한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지혜를 수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더욱 윤택하게 가꾸어 나가는 완성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수백 년 전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삶의 품격을 잃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말년에야 비로소 돈복이 터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로 스며들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 그는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에 벼슬을 잃고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낯설고 먼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붓을 들어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진정한 부와 복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다산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비와 같아서 하늘에서 내리면 땅에 고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물이 잠시 머물다 흘러가 버릴 뿐이다. 그는 부자가 되는 근본적인 힘으로 두 글자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근과 검입니다. 부지런할 근, 검소할 검. 너무나 흔하고 뻔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다산이 말한 근검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고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하늘은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며 땅은 낭비하는 자에게 곡식을 내어주지 않는다. 근면함은 불을 낳는 뿌리요, 검소함은 불을 지키는 담장이다. 여기서 근면이란 늙어서까지 밭을 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깨어있으려는 정신의 부지런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검소란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을 버림으로써 내면의 단단함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다산은 폐족이 되어버린 집안의 처지를 비관하는 아들들에게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비록 벼슬길은 막혔으나 성인이 되는 길은 막히지 않았다. 문을 닫아 걸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의 품격을 높인다면 가난 속에서도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 탓, 자식 탓, 경기 탓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곧 복을 불러오는 자석임을 역설했습니다. 유배지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저술하고 제자를 키워내며 정신적인 부를 축적했던 그처럼 우리네 인생의 후반전도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다산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말년의 돈과 사람, 그리고 복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5가지 비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지혜. 인생 선배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쥔 떡이 있어야 자식도 자주 찾아온다.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말년에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노후 자금을 섣불리 내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미리 증여하곤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것인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는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재산을 딸들에게 나눠주고 결국 버림받아 광야를 헤매던 리어 왕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노년은 경제적 독립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자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산은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의 재산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감사한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품격 있는 말투가 사람과 돈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을 어떻게 여느냐입니다. 말년에 복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코 험한 말, 불평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실려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세상이 말세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라며 부정적인 언어를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 곁에는 좋은 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반면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라며 긍정과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정보와 기회, 그리고 돈이 따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손주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사느냐? 나 때는 말이야 같은 잔소리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대신 너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 음식이 참 맛있다라는 칭찬 한마디가 명절에 자녀들을 기꺼이 고향으로 오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말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노후 자산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주문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비결입니다. 검소하지만 초라하지 않은 노년의 멋.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검소함은 궁상맞음과는 다릅니다.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쓸 때와 아낄 때를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명품 가방이나 큰 차에는 집착하지 않지만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과 위생은 중요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항상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며 몸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검소하지만 초라하지 않은 멋입니다. 낡은 옷은 입을 수 있어도 더러운 옷은 입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집안 정리정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기의 흐름을 막는 일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비워내고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빈곤을 막고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검소함은 물건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어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 비결입니다. 세상을 향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지적인 부유함.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늙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삶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배우려 노력하고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적인 부유함입니다. 배움을 멈춘 노인은 고집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유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도 통하게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고립되지 않고 말년까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한 줄의 지식이 내일의 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5번째 비결입니다. 가장 큰 자산인 몸을 대하는 철저한 자기관리.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병상에 누워 있다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평생 모은 돈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정한 재테크의 끝은 바로 건강테크입니다.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귀한 보물처럼 다룹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하루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걷습니다. 소식을 실천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건강하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효도할 힘을 얻고 부모 자신은 자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걷는 힘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씹는 힘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근육이 곧 연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명절이나 생신 때 자식들이 의무감에 억지로 찾아오는 집과 진심으로 부모님을 뵙고 싶어 찾아오는 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어른은 며느리나 사위가 왔을 때 왜 이제 왔니? 음식은 해왔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오느라 고생했다. 너희가 와주니 집안이 환하다. 음식은 시켜 먹자. 너희도 쉬어야지라고 말하며 봉투를 건넸을 때 그 집안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며느리와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줄 알고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만 지혜를 빌려주는 부모. 그런 부모 곁에는 자식들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병원 이야기, 자식 자랑, 정치 이야기로 싸우는 모임보다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자네 참 멋지게 늙어가네라고 덕담을 건네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말년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의 활력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돈복 터지는 말년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함께 말년에 복을 부르는 5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품격 있는 말을 쓰며 검소하지만 단정하게 배움을 멈추지 않고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 100세 시대, 60은 두 번째 30살이고 70은 새로운 청춘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말년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깊은 잠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싹을 틔워 내일 아침 더욱 지혜롭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눈뜨게 할 것입니다. 걱정은 밤에게 맡기십시오. 불안은 어둠 속에 묻어두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이며 당신의 남은 날들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편안한 밤, 깊은 잠, 그리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내년의 계획을 한 줄만 적어보세요. 생각을 말로 꺼내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